자,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조각 프로세스로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대형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죠. 자, 스레드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실을 꿰다 이런 뜻입니다. 바느질의 실을 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각난 프로세스들을 실을 꿰듯이 처리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프로세스는 뭐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그럼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현재 실행 중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게임을 하든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를 하든 엑셀을 하든 여러분이 지금 수행되는 현재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죠? 여기를 수행하고 여기를 수행하고 여기를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분할하자. 요게 뭐라고 하냐면 보통 스레드라고 하는 거야, 스레드.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경량. 가볍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청소 같은 걸 하잖아, 청소. 청소단에 우리 집에서 내가 쉬는 날 청소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작업들을 해요? 뭐 방 청소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뭐 마당 청소도 하고, 마당 있으면 부자네. 뭐 자동차도 세차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다. 이게 하나의 청소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든 워드 프로그램이든 어떤 기능들로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 청소가 1시간, 뭐 설거지 1시간 쉽게 몇 번 안 걸리기도 하지만 마당 청소도 2시간, 자동차도 1시간, 빨래도 1시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절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나, 둘, 6시간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6시간 걸릴 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방 청소, 설거지를 어떻게 해줄까요? 방 청소, 설거지를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실을 꿰는 겁니다. 물에 불려놓고 바로 닦는 건 아니잖아. 물에 불려놓고 방 청소를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다음 마당 청소와 빨래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빨래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청소를 하면서 마당 청소를 할 수 있잖아. 그지? 자동차 청소를 하면서 마당 청소를 할 수 있다. 얘는 따로 돌아가는 거죠. 또 실을 꿰서 실행을 한다면 얘가 4시간 거리를 한 2시간에 끝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한 3시간 30분에 이 청소를 모두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방 청소, 설거지, 세탁기는 다 뭐야? 이렇게 얘네들은 이거 하고 반드시 이거 하고 반드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만 잘 엮어내면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 청소가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라고 하죠. 요게 방 청소, 요게 설거지, 요게 마당 청소, 요게 자동차 17, 18, 19, 20이라고 하면 요것이 실행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1, 2, 9, 13, 17,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는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1, 2 방 청소하다가 갑자기 마당 청소할 수도 있고
13, 빨래도 할 수 있고 17, 그 다음에 빨래도 하고 자동차. 이렇게 다섯 가지 작업들을 잘 엮어내면 이런 6시간의 절대 시간을 3시간 30분 정도로 줄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바로 게임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게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공도 있고 적군도 있고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 움직인 다음에 얘 움직입니까? 얘 움직이면서 얘 움직여요? 그렇지 않죠. 얘도 움직이고 얘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 독립성이야, 독립성. 하나의 게임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은 다 어떻게 돼? 따로따로 놀잖아, 독립적으로. 얘는 다른 CPU가, 얘는 다른 CPU가, 다른 CPU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CPU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스레드라고 하는 거야. 스레드. 영어로는 THRED. 발음은 스레드 하는 경우도 있고 스레드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 움직여? 얘 움직이면 얘 움직여?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중 스레드, 다중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다중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스. 다중 프로세스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 워드 프로세스, 음악을 3개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3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하면 게임 집중이니까 이걸 다운받기로 할게. 다운받는다. 다운을 받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워드 할 수 있잖아. 이거는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가 서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레드는 어떤 거냐면 이 다운 안에서도 여러 개 작업을 나눠서 하는 거야. 음악을 여러 개 작업을. 이거는 단일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음악이라는 프로그램 여러 개로 쪼각이 내서 하나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의 스레드라는 얘기지.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다중 멀티 프로그래밍, 즉 다중 프로세스로 운영하겠지만 회사나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나 이럴 때는 스레드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대량의 어떤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 게임 유저들에게 독립적인 어떤 캐릭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고 운영이 되냐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요 스레드. 이 프로세스 하나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메모리.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C 언어로 다 했던 자바로 했던 비주얼 베이직을 했던 그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코드가 위치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적재된다는 것은 C나 C나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프로그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계어로 바꿔놓은 그 코드가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고요. 얘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데이터인 힙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 메모리 영역인데 프로그램 한다는 건 기억 장소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면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선언하잖아. 이게 A와 B는 기억 장소잖아요. 그죠? 이것이 번역이 되었을 때 기계어로 바뀌잖아. 그지? 기계어 코드로. 이 기계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서 해당되는 변수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확장이 되면 힙 공간이라는 곳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4개의 영역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쓰는 방법들은 상당히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 네 가지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운영이 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이게 스레드로 나눠졌다고 합시다. 스레드로 나눠졌어도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경량 프로세스인 스레드로 나눠졌다고 했을 때 이 코드 영역도 그대로 올라와야 되고, 왜?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데이터도 같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힙 공간도 같은 공간이지만 이 스택 공간만은 어떻게 된다? 독립적으로 가져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프로세스고 얘가 B라는 프로세스고 C라는 프로세스, D라고 E라는 스레드라고 한다면, 물론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그걸 나눴던 스레라고 하면 방청 설거지 이렇게 나눴던 형태라고 얘 하나하나였다면 얘네들이 공유하는 영역은 다 똑같아요. 데이터 영역은. 코드도 모두 다 올라와야 되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 코드 영역에 올라와야 되고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데이터 영역이 다 들어와야 되고 확장 데이터가 있다면 확장 데이터 다 공유하는데 스택만큼은 공유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얘는 스택에 A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되겠고 B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되고 C라는 스택 따로 있고 D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돼. E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돼. 스택은 뭐 하는 거예요? 스택은 뭐 하는 거죠? 스택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스택은 완전히 어떻게 돼? 별도로 구성을 시켜야 된다. 자, 이런 경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프로그램을 쭉 수행해야 돼요. 여기다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램 할 때. 자, 프로그램을 쭉 수행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쪽으로 수행을 하죠. 여기가 섭섭한 데가 110이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곳에 110을 딱 저장을 하죠. 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쭉 수행하다가 여기서 멈춰서 233이야. 그럼 233을 보관을 하죠. 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쭉 수행을 했어. 끝났잖아. 그럼 233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하고 또 빠지면 100번지로 가서 110번 다시 수행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CPU는 하나잖아. CPU는 하나이기 때문에 쭉 수행하다 멈춰서 수행하다가 다시 수행하고 그 멈춘 시점을 스택에다가 이렇게 먼저 집어넣은 건 나중에 들어온 게 최근에 되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경량 프로세스인 이 스레드는 역시 얘도 수행하고 얘도 수행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실을 꿰듯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영역만큼은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스레드로 나눠졌다면 5개의 스택을 갖고서 지금 어디쯤 수행했어? 여기가 만약에 110번이다 그러면 여기 110번. 또 와서 어디야?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지만 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택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스레드 운영을 직접 누가 하면, 운영체제가 하면 이걸 커널 기반의 스레드라고 그러고 사용자가 하면, 사용자가 아니라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런타임 시스템. 대신에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거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그래요. 자,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을 하죠. 운영체가 직접 이거를 개입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커널 수준의 스레드라고 그러고 운영체제는 몰라. 그러니까 자바 빔, 자바 머신과 같은 운영체제의 중간 레벨에 껴서 미들웨어처럼 껴서 운영체제는 모르지만 그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놈이 대신 하게 되면 이거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다. 기본적으로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보죠. 단일 스레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태껏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인터럽트 수행하고 함수도 갔다 오고 서브루틴도 갖고 오지 이렇게 갔다 오죠. 이거에 하나의 단일의 스레드. 프로세스란 얘기입니다. 다중 스레드는 이렇게 여러 개 조각을 내서 스레드를 수행한다라는 뜻이죠. 보죠. 스레드는 사전적이면 실을 꿰다라는 말, 실을 꿰다. 운영체제에서는 스레드를 실행할 명령을 연속이라고 한다.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행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조절을 해줘요? 운영체제, 런타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절해주죠. 어쨌든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개념은 맞아. 스레드를 뭐라고 한다? 경량 프로세스라고 한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인터럽트 루틴 함수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이를 단일 스레드라고 한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이거는 단일 스레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면 이를 다중 프로세스라.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다면 다중 스레드라고 한다. 자, 스레드는 순차적 실행과 프로세스 상태 전에 병렬상의 접속이 가능한 병렬성입니다. 병렬성. 핵심 단어. 왜? 지금 이게 원래 순차적으로 5개, 6시간을 수행해야 되지만 잘만 끼우면 꼭 CPU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수행하잖아요. 사람이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CPU라고 한다면 이 세탁기는 기계가 실행하는 거잖아요. 걔도 CPU라고 볼 수 있죠. 굳이 얘기한다면. 근데 CPU는 하나지만 잘만 운영하면 5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5개가 동시에 수행하는 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CPU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병렬성을 접속하게 되거든. 병렬은 아니야. 병렬 처리는 CPU가 5개가 있는 거야. 캐릭터가 있으면 5개가 CPU가 4개가 있는 거야. CPU가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스레드 기법이야. 다중 프로그램 기법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한단 말이죠. 당연합니다. 하나에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상태 전을 통해서 실행되듯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배울 때 준비, 실행, 대기 이런 상태를 운영하죠. 상태 변이 아닙니까? 메모리로 올라왔어요. 프로그램이. 준비하고 있다가 CPU가 직접 만나서 실행을 하고 어떤 IO 요구가 일어나면 대기를 하고 대기했다가 작업이 올려지면 다시 웨이크업해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체제가 했던 상태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뭐죠?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다중 프로그램. 다운을 받거나 음악을 듣거나 워드 작업을 할 때 얘를 수행했다가 여러 개 수행하는 다중 프로그램 환경을 지키고 싶어서 어떤 거는 실행을 하고 어떤 거는 준비 상태에 놔두고 어떤 거는 대기 상태에 놔면서 우리가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고 싶을 때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나눠진 이 스레드들도 이러한 경험을 시켜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해서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느낌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프로세스 내 스레드의 통신은 커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거는 OS하고 런타임 시스템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스레드 간에 통신한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통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건 운영체제가 알 수 없어. 왜? 런타임 시스템이 보통 해주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프로텐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개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야. 프로세스. 그러니까 얘네들의 스레드를 이거를 바라볼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봐. 운영체제는 뭐밖에 못 봐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본다고. 그럼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 나눠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역시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멀티 프로세스가 여러 개 CPU가 있는 에서는 스레드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처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CPU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스레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유 메모리. 뭐죠? 코드 영역과 데이터 스택 킵 구조로 할당받는다 그랬죠. 각 프로세서는 별도의 주소 공간이 실행되며 각 프로세서는 변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프로세서에.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세서에 접근할 수 없잖아. 하나의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세서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 영역을. 그러나 스레드는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프로세서 다른 프로세서 자원을 접근한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거죠. 이게 기존에 샀던 거야. 프로세스 게임이든 다운이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코드나 데이터는 다 독립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 얘네들은 어떻게 돼? 다 독립적으로 쓴다고. 얘네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내가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했다. 네이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내가 돌아가는 웹브라우저. 두 개 간의 통신은 여러분 URL이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얘네들끼리 통신하려면 바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코드나 데이터 스택이나 힙은 어떻게 돼? 다 독립적으로 쓰는 거야. A라는 프로그램이든 B라는 프로그램이든 C라는 프로그램이든. 음악을 받든 음악을 듣든 다운을 받든 워드 작업을 하든 다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잊지 마시고. 그런데 다중 스레드는 스택만 따로 이 부분은 공유한다. 그렇죠? 스택은 함수 없이 되돌아갈 수 있지. 함수 내 선언한 변수 등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다. 이거. 스택이라는 것은 내가 쭉 수행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위치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니까 스택은 계속 쌓이고 최근에 끝나는 작업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스택은 오래전에 들어온 거니까 마장 나중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스택 메모리 공간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함수 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레드는 독립적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스택을 독립적으로 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어디 갔어?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게임도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다. 스택. 따라 스택은 스레드는 각종 CPU 및 스택 공간을 모두 독립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머리는 하나잖아. 그 내용은 그때그때 스택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CPU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PC가 있고 그 다음에 MBR이 있고 MAR이 있고 MBR이 있잖아. 이런 형태의 레지스터는 CPU 안의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그램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고 명령어를 갖고 와서 기억하고 있고 이거는 오로지 한 개밖에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한 개를 기억하려면 이 내용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택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의 자원들을 같은 프로세스에 공유하면서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이 부분은 공유한다. 단 힙 공간은 공유하나 접근할 수 있지만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를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 없어요. 프로세스들은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잖아. 코드 공간, 데이터 공간, 힙 공간, 스택 공간 다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죠? 같은 립의 공간을 공유하여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스레드는 어떻게 돼? 한 곳을 쓰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 한 스레드가 자원을 변경하면 다른 스레드도 변경 결과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한 군데를 쓰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근데 잘라가지고 독립적으로 병행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공유 공간은 공유가 되지만 단 이 스택만큼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스레드. 얘 하나가 데이터나 킵은 다 공유한단 말이야. 그러나 뭐야? 스택만큼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중, 병렬,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널 수준의 스레드하고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스레드를 구분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OS가 있겠죠. 운영체제. 여기에는 스레드들이 있겠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운영체제가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스레드들이 있다. 이게 하나의 다 전체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개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스레드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운영체제가 있긴 한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런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자바로 본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스레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봅시다. 하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얘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거고 얘는 얘가 개입을 하는 거야. 얘는 이 존재 자체를 몰라. 얘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다.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하고 이거는 커널 수준의 스레드다. 운영체제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커널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운영체가 직접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동사무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해야지. 그지? 그것을 여기다 맡기는 것은 누구야? 동사무소 동장한테 맡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운영체제는 따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다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운영체제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일을 하고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자, 스레드를 패키지 운영체제가 커널 자체가 운영 관리한다. 각 프로그램 운영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식성이 낮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다르면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요 놈만 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 온 프로세스가 두 개지. 얘도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볼 때 얘도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 어떤 하나 오더만 받으면 다 하니까 운영체제의 규정에 다 맞게끔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 이식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커널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림 구조. 그런데 사용자 수준 어떻게 된다?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놈이 직접 운영을 한단 말이죠. 보죠. 스레드 패키지를 스레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의 누구 운영체제 커널은 단일 프로세서만 관리한다. 운영체제는 얘 하나밖에 하나로만 인식을 한다고.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인식을 하는 거고. 얘는 하나로밖에 인식을 못해. 얘가 인식을 하는 거 6개로.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딴 일을 봐. 5가지는 딴 일을 보라고. 스레드 패키지 런타임 시스템 운영이 되고 운영체제 입장에서 런타임 시스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스레드 운영하지 않는 운영체제는 실행할 수 있으면 이식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식성이 어떤 게 좋냐? 당연히 이거야. 대부분 다 이걸로 하게 됩니다. 단지 얘는 얘를 이해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과거에 썼던 방식이에요. 비교를 해보죠. 얘는 커널 개입이 크죠? 운영체제 개입이 크다. 얘는 운영체제 개입이 적다는 얘기죠. 하나롭게 인식을 못하니까. 런타임 시스템이 직접 하지만 얘는 필요하다. 맞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맞는 건 뭐냐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속도가 느려. 왜? 엄청난 일을 얘 해야 되니까 얘를 하나하나 6개로 보니까 작은 스레드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니까 얘도 다 뭐가 일어나야 돼? 상태 전이가 일어나야죠. 그죠? 준비, 실행, 대기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하나하나가. 근데 얘는 몰라. 하나로밖에 안 돼. 하나의 프로세스야. 이게 하나면 얘는 수행하지 않아. 이 짓을 안 한다고. 하나였다면.
근데 얘는 6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맥 교환이 많다. 여기는 문맥 교환이 적다. 무슨 얘기냐? 얘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3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3개야. 이런 프로그램 하나, 2개, 3개. 여기는 6개 있고 6개 있고 여기 6개 있지. 그죠? 그럼 총 몇 번? 3, 6, 18, 18번의 문맥 교환이 일어나야 돼. 그러나 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기 6개가 있다고 합시다. 얘도 똑같이 6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나 운영체제가 볼 때는 어떻게 돼? 1개, 2개, 3개니까 얘는 3번 문맥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문맥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 오버헤드,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부담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문맥 교환하는 과정에서 1브라도 시간 타임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적다. 똑같이 9개지만 18개지만 똑같이 18개지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세스들은 즉 스레드들은 운영체제가 인식을 하나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독자적인 알고리즘 필요 없죠. 여기 독자적 알고리즘 들어와 있죠. 런타임 시스템을 독자적인 알고리즘. 대형 시스템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게 대형 시스템 때문에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 독립성 때문에 병행 처리처럼 하고 싶어서 게임의 지금 캐릭터 운영처럼 하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구현이 쉽다. 구현이 뭐 필요 없어. 얘가 다 하니까. 얘는 이 런타임 시스템이라는 걸 더 추가해서 구현을 해야 되니까 구현이 어렵다. 커널을 스스로 호출하죠. 내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운영체제가 해결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얘는 운영체제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 얘만 인식을 하는 거거든. 운영체제는 몰라. 스스로 호출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얘는 얘만 아는 거야. 얘는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근데 얘는 아무 인식을 못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러는 것뿐이야. 그래서 스스로 호출 못하는 이 가장 큰 단점이고 그때 CPU를 사용을 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그냥 중단되어 버리는 이 불상사 외에는 다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게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입니다. 자, 일단 스레드라는 개념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장단점 특히 그 코드, 데이터, 힙 공간, 스택 공간에서 스택 공간만을 독자적으로 쓴다. 그래야만 병행성을 증가시키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형 시스템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레드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에서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CPU가 하나구나. CPU가 하나구나. 그리고 걔네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면 스택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레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하드웨어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만들어진 개념. 응용 프레임 처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게임의 캐릭터를 정말 동시에 수행되는 병렬처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최대의 효율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 응답 시간 빨리빨리 응답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게임 같은 게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게임이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가게 되면 그 캐릭터들이 100명 있다 그러면 10개나 20개가 한꺼번에 똑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다 100명 다 100개가 다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되죠. 통신 속도가 향상되고 다 좋죠? 단일 프로세스를 다수의 스레드 생성할 병행성, 독립성, 효율성 다 좋은 거예요. 낭비 줄여주고 문맥 교환의 오버헤드를 줄여서 운영체제 성능이 개선된다. 자, 보세요. 운영체제가 하나,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옛날 썼다면 지금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레드 개념에서 또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간 개입 미드웨어가 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 둘, 세 개 같지만 실제로 18개를 수행하는 것처럼 수행하니까 얼마큼 빠르겠습니까? 프로세스 내부에 포함된 스레드는 공통적으로 접근을 가능한 기억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접근 가능한 기억 장치는 뭐야? 데이터 영역이나 힙 공간 같은 거고. 스레드 사용하면 하드웨어 운영체의 성능과 운영 프레임 처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스레드만 존재한다. 틀려. 여러 개 스레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스레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독립적인 다중생이 가능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스레드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케줄 최소 단위로서 프로세스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는 이게 최소 단위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최소 단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생성된 프로세스가 자신을 생성한 프로세스와 데이터 영역을 공유하고 스택만 따로 갖고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이죠. 설명했던 거니까 코드나 데이터나 힙 공간은 같이 공유하지만 스택만은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자, 이런 개념까지